이제는 건강검진 한 번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내시경만 받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안에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가 있었다면 실손보험은 물론 수술비, 진단비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시경은 그냥 검진인데 보험금은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넘기시고요. 어떤 분은 친구는 받았다던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여기는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놓치기 쉬운 보험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노후TV입니다. 저는 노후TV 김봉진 기자입니다. 며칠 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진료해 오신 이영직 교수님을 직접 만나 내시경 검사와 보험금 청구의 정확한 기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조직검사 결과지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와 수술비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인터뷰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쉽게 정리하고 알기 쉽게 다듬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시경 검사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수술비, 진단비까지 보험금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보험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 조직검사 결과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어, 진단서만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할 신청 절차와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건강검진을 챙기는 자녀분들께도 꼭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단순한 예방검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검사 중 의학적 소견이 발견되고 의사가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를 시행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예방 목적의 검진이 아니라 진료, 그리고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가 됩니다. 그에 따라 실손보험은 물론 수술비와 진단비까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내시경 한 번으로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시경은 건강검진인데 보험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의 핵심은 검사 목적이 아니라 진료 기록과 처치 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속쓰림,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등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의사가 이를 진료 기록에 남겼다면 이는 예방 목적이 아닌 의사의 소견에 기반한 진료로 인정합니다. 거기에 더해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제거했다거나 조직 검사를 시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치료, 즉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뿐 아니라 수술비 특약과 진단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이 있었는가? 둘째는 처치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된다면 내시경이 단순 검진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제 각각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있었는가? 내시경을 받기 전 속쓰림, 가슴쓰림, 복부 팽만,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셨는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증상이 있었다면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라 의사는 진료 기록에 복부 통증 감지, 속쓰림 호소, 소화불량 주 호소, 이와 같은 내용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보험사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예방 목적 검사가 아닌 진료 목적 검사였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의 기본 전제입니다. 둘째, 처치가 있었는가? 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되어 의사가 제거하거나 조직 검사를 시행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진단용 검사가 아니라 의료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내시경 중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를 내시경적 절제술로 보고 이를 수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액으로 추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병리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특약과 진단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수술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비는 내시경 도중 용종 제거나 조직 검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내시경적 수술로 간주되어 수술비 특약을 통해 정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험 상품과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진단비입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직검사 결과지에 기록된 의학적 고위험 소견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 형태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많은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며 보험사에서 가장 고액을 지급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내시경 검사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조직의 병리학적 위험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에는 위내시경상 용종 발견 및 제거됨과 같이 요약 위주의 설명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의사가 어느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했는지, 현미경으로 본 세포 상태는 어땠는지, 위험성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진단서나 검사 요약본만 제공하며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리과에서 별도로 출력되는 정밀 보고서이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시경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나기 전
병원에 연락하여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내시경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음 4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시경 전 속쓰림이나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병원 기록에 그 내용이 잘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 제거나 조직검사 같은 처치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고도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들어 있다면 진단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병원에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돌려받고 수술비 특약으로 정액 수술비를 받고 진단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시경은 단순한 검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1장, 고도 이형성이라는 단어 1줄, 그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을 받으신 후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요약된 문서에 불과합니다. 진단서만 가지고는 보험사에서는 대개 용종이 제거됐다는 수준으로만 인식합니다. 이러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만 돌려받게 되고 정작 더 큰 보험 혜택인 수술비나 진단비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비교해 보시면 왜 조직검사 결과지가 이토록 중요한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진단서는 요약본일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대개 진료 소견 또는 검사 과정 가운데 내시경상 용종 발견 및 제거됨, 정상 내시경 소견 같은 형태로 요약합니다. 이처럼 진단서는 세부적 정보가 대개 누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리과 전문의가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해 조직의 구조와 세포 이상 여부를 자세히 밝혀냅니다. 이 안에는 고도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직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보험사에서 신뢰하는 4가지 주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는 고도 이형성. 이는 단순 용종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고난이도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경우를 소외감 또는 제자리암급으로 인식하여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선종. 이것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으로 보험사에서는 이 단계부터 진단비 지급 조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경계성 종양. 이 병변은 악성과 양성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유사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리암. 이는 암의 초기 단계로
진단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지급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셋째, 조직검사 결과지에 이들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 형태로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장 용종 조직검사에서 고도 2형성 선종으로 확진되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진단비를 받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이처럼 한 줄의 병리학적 단어가 보험금의 크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넷째, 실제로 내시경 검사 이후 진단서만으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지급 내역은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만 돌려받는 경우로 끝납니다. 이후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선종 또는 고도 2형성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순간입니다. 보험사에 이를 제출하면 정액의 진단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때로는 수술비 특약과도 중복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조직검사 결과지 한 장이 얼마나 보험금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시경 당시 진단서에는 용종 제거됨이라고만 적혀 있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30만 원 중 48만 원만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도 2형성 선종이 기록되어 있다면 진단비 수백만 원에서 심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문구가 몇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또 다른 예로 내시경 받고 진단서만으로는 수술비 특약으로 정액 수술비 몇십만 원만 청구했지만 조직검사 결과지가 추가되면서 진단비 대상도 되어 결과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더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진단서만으로 청구하셨다면 진단비는 놓치신 셈입니다. 일곱째, 진단서만 가지고는 보험사에서는 단지 내시경상 용종 제거된 일반 검사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과 수술비 정도로 끝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도 2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병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한 의료 행위로 판단되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실손보험, 수술비, 진단비, 청구 조건이 모두 갖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검사 결과지는 검사 직후 병원에서 바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발급해주며 발급 비용은 소액이고 검사 후 3년 이내라면 발급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조직검사 결과지에 포함된 고도 2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 핵심 키워드만 확인하시면 놓치고 계셨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진단비를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병원에 요청하시고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 5단계. 첫째, 내시경 시기 기억하기. 내시경을 언제 받으셨는지를 정확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의료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윤만수 어르신께서는 내시경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병리학적 고위험 소견이 확인되어 56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과거 3년 이내라면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처치 유무 기억하기. 내시경 중에 용종을 떼어냈다는 말씀이 있었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용종 떼어냈다고 하셨어요. 조직검사도 했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서는 이런 행위를 내시경적 절제술로 인정하며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은 기본이고 수술비 특약과 진단비 청구 조건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류건에서 확인하기. 집에 서류가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 보셔야 합니다. 진단서, 내시경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특히 조직검사 결과지가 없다면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서만으로는 단순 내시경으로 용종이 제거됐다는 사실 외에는 보험사가 다른 보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어떤 부위에서 어떤 조직이 떼어졌는지, 병리학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는지, 세포 수준의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진단비나 수술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넷째, 병원에 전화해서 결과지 요청하기. 조직검사 결과지는 일반적으로 자동 제공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병리과에서 별도로 출력되며 진단서나 검사 요약본과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하셔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지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병원 원무과 또는 의료기록실에서 발급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3년 이내 검사였다면 대부분 문제없이 발급됩니다. 이 과정은 숨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다섯째, 결과지 키워드 확인하기. 발급받은 결과지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음 6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는 제거, 둘째는 절제, 셋째는 고도 이형성, 넷째는 선종, 다섯째는 경계성 종양. 이 단어들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뿐 아니라 수술비 특약과 진단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가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5단계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차례대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시기 확인. 둘째, 의사 발언 확인. 셋째, 서류 확인. 넷째, 병원의 요청. 다섯째, 결과지 키워드 확인. 이 절차를 지키시면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로 인정받아 아직 청구하지 못했던 실손보험, 수술비,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시경 검사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뜻밖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돌려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손보험, 수술비, 진단비. 이 3가지 항목은 각각 조건이 다르고 지급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진단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병원에 실제로 낸 돈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거나 조직 검사를 했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원은 하루 한도, 입원은 전체 한도 안에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수면 내시경 비용, 조직검사 비용, 처치료 등 총 병원비가 45만 원이었다면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대략 35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는 수술비입니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절제 또는 제거라는 표현이 의무기록이나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정식 수술로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은 단순 검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내시경 중 용종을 떼어내는 행위는 내시경적 절제술이라는 이름의 의료적 수술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당 50만 원 또는 용종 개수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상품도 있으며 이 항목은 실제 지출과는 무관하게 고정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정확히 챙기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셋째는 진단비입니다. 이 항목이야말로 보험금 중 가장 금액이 큽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진단비가 고정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도 이형성, 둘째는 선종, 셋째는 경계성 종양, 넷째는 제자리암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단비는 병원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를 20만 원만 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비로 2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항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손보험. 조건은 실제 병원비 지출. 지급 방식은 지출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환급입니다. 둘째, 수술비. 조건은 절제, 제거 등의 의료행위. 지급 방식은 고정금. 상품에 따라 다르며 수십만 원입니다. 셋째, 진단비. 조건은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위험 키워드 포함. 지급 방식은 고정금.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상 기록, 처치 기록, 그리고 결과지에 핵심 단어가 있어야 각 항목별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적 증거가 되는 서류는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단순히 진단서만 가지고 있다면 실손보험만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 항목을 챙기면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키워드를 확인하면 진단비 항목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 내시경 한 번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길입니다.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진료비 계산서, 내시경 소견서. 이 네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고 각 항목별로 어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비, 수술비, 진단비 이 세 가지 모두를 빠짐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하는 것은 필수 서류입니다.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진료비 계산서, 내시경 소견서 또는 확인서. 이 네 가지 서류 없이 청구를 시도하시면 청구가 반려되거나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검사 결과지는 보험금 수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는 이 네 가지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식적인 진료 기록이며 내시경을 받은 사실과 의료사가 내린 진단, 그리고 처치 내용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종종 요약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치료 여부나 고위험 조직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손보험 항목만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기본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료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어느 부위의 조직을 떼어냈는지, 현미경으로 본 세포 상태는 어떤지, 위험 소견이나 병리학적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도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진단비뿐 아니라 수술비 청구에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 지출 내역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실손보험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비, 조직검사비, 처치료 이 모든 항목이 정산되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내시경 소견서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내시경 소견서 또는 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검사 중 어떤 소견을 보였는지를 정리해 놓은 의무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에서 1cm 크기의 용종 발견, 절제술 시행함, 대장내시경에서 직경 5mm 용종 절제 후 조직검사 시행함과 같은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내시경적 절제술 치료 목적 검사로 인정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서는 내시경을 받았다는 사실과 의사가 질병이나 병변을 진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본 문서입니다. 하지만 용종 제거했다는 간단한 문구만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이것이 단순 검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만 돌려받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면 고위험 병변이 있었는지, 세포적 수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직 단위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비, 진단비 같은 고액 항목까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정하고 있는 고도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키워드는 진단비 지급의 핵심 열쇠입니다. 진료비 계산서는 실제로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 입증해주는 자료이며 실비보험 청구에서 필수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출한 금액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내역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내시경 소견서는 검사 중 어떤 의료 소견이 있었는지를 의사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종 제거, 절제술 시행, 조직검사 진행 등의 문구가 있어야 보험사가 이를 치료 목적 의료 행위로 인정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조건이 불확실해지고 심지어는 청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네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진료비 계산서, 내시경 소견서를 각각 발급받으시고 보험사에 청구 양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직검사 결과지에 고위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진단비 청구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하며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절제나 제거 기록이 포함된 내시경 소견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실손보험은 지출한 병원비를, 수술비는 정액으로, 진단비는 고정 금액으로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껏 진단서만으로 청구하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보험금이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바로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하세요. 보험금은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시경 검사로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수술비, 진단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시경은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료 행위가 될 수 있고, 조직검사 결과지 한 장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단서만으로 끝내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병원에 요청하시고, 고도 이형성, 선종,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계산서와 내시경 소견서까지 함께 준비하셔서 실비뿐 아니라 수술비와 진단비도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정보 알고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가족도 친구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방, 부모님 단톡방에 한 번만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TV 김봉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